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33%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8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고점의 구간에서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조금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끄러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음봉 하나에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아무리 단기 혹은 단기 스윙 매매를 하지만 이런 캔들 하나하나에 연연해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너무 그 시야가 좀 좁아지고 작은 파동에 좀 너무 이제 흔들림이 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갈 때는 약간 그 추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마음 멘탈 관리하기 훨씬 좀 편하시죠. 그 이제 추세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지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본인이 어느 정도 텀을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보통 이제 트레이딩 혹은 단기 스윙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5일선을 기준으로 보든지 11선을 기준으로 보든지 21선을 기준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이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너무 이 작은 파동 안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회복 나오고 다시 5일선 올라타고 추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인 930포인트에서 조금 이제 당연히 저항이 있고 부침이 있겠죠. 주식도 그렇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없이 이런 식으로 조정도 없이 이렇게 가는 법은 없죠. 그리고 이런 상승은 오히려 나중에 결국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천천히 조정 받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백신주들이랑 코로나 관련주들이 최근에는 좀 그 시장에서 그 뜨거움은 많이 좀 죽어가는 것 같고,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굵직한 테마가 아직은 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호재를 갖고 있는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임상 원쟁에 대한 좋은 보고 같은 것들을 재료로 삼아 가지고요, 개별적으로 좀 시세를 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웅제약이 호이스타 정이라는 치료제 개발 관련 이슈로 급등이 좀 나왔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메디톡스가 악재가 좀 있잖아요. 연이어서 계속 이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좀 얻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먼저 오늘 주가가 오른 이유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이라고 보여지고, 현대바이오도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좀 올랐고요. 종군당 바이오도 치료제 관련해서 올랐고, SCM 생명과학이랑 제넥신도 백혈병 치료제 기대감으로 오늘 뉴스로 올랐는데, 얘가 자리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좀 오늘 시세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셀트리오 그룹주들이 화요일날 엄청 많이 뺐죠. 근데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도 눌림이 나올 때 매매한 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무서워할 자리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여졌어요. 그렇게 이제 돈 써서 올려놓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따 차트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포스코 케미칼이 GM이랑 대규모 공급 계약을 좀 맺었다는 소식 때문에 코스모 관련주로 코스모학이랑 코스모학이 어저께 이제 상한가를 갔었죠. 코스모 신소재, 휘닉스 소재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HMM이 반등이 좀 나오면서요,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꺾이지 않고 역시 이제 상승장이다 보니까 시세를 이제 많이 주고, 눌림 자리에서 보통 21선 이렇게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턴하는 과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HMM이 이제 오르면서 다 같이 좀 해운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이낙연 관련주가 오랜만에 한번 움직였는데 남선알루미늄은 언젠가 제가 한 2주 전, 2주 전인가 1주 전 방송에서 이때 당시에는 한참 삼부토건이랑 휴림 로봇이 이낙연 관련주 대장주로 막 시세를 주고 있을 때였고 남선알루미늄은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인데 얘네 이제 시세 줄 만큼 줘가지고 얘네는 죽고, 만약에 이 다음에 이낙연 관련주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남선알루미늄이 다시 대장 자리를 꿰찰지도 모른다, 이렇게 방송 한번 했었었는데 오늘 약간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요. 계속 좀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남선알루미늄 언급드리면서 뭐 여기서 더 떨어질 때도 없고 스윙으로 한번 가져가 볼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멘트 드렸었는데 좋은 모습, 일단 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두산인프라코가 현대중공업이 인수 유력하다라는 좀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장중에 급등이 좀 있었고, 이르면 오늘 발표라고 하다 보니까 혹시 지금 이제 시간에서도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 AMS가 최대 주주가 현대가의 이제 정대선 씨로 변경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뭐 굵직굵직하게 뭐 아주 그렇게 해볼 만한 테마는 없고, 죄다 그냥 조금 사실은 뭐 시장을 막 주도해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요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을 막 이렇게 주도한다는 느낌은 뭐 거의 다 이제 개별 재료들 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별로 이렇게 시장이 재미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트로스가 정부 탄소제로 정책 발표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가지고요 에틸렌 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CU 기술을 개발 중인데, 요 소식으로 일단은 좀 올랐고, 국책과제 주관 기관으로 참여해서 이 이제 개발 중인 기술이 이달 말에 완료가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뭐 이 기술이 개발이 완료되면 그거가 또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재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관종창에 옮겨놓고 그냥 추이를 지켜보는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그 백신주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부분은 항상 이 순서가 있습니다. 백신주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순서로 순환매가 항상 돌았다면, 그 다음은 이제 백신주, 그 다음에 콜드체인, 그 다음에 주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죠. 뭐 유럽 승인을 받고 그러면 이제 운송이 시작될 거니까 이쪽으로 순환매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기로 접종을 맞을 거니까 이렇게 이제 순환매가 도는 그런 사이클로 지금 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뭐 우리바이오로 말씀을 드리면 한 요날까지만 해도 저번 주 금요일 정도 되니까요. 저번 주 금요일 방송에서도 제가 백신주들은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10일 이제 우리나라 미국 시간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아마 오늘 새벽쯤에 이제 승인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오늘 이제 내일 11일 새벽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요일이라는 디데이를 앞두고 월, 화, 수, 뭐 이렇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는 뉴스가 주말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월화 정도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다가 이 이벤트를 앞두고 수목 정도 백신주들이 한번 단기적으로 시세는 한번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봤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월요일 딱 반 갈라서 오전장까지만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죽어버리고요. 월요일 오후장부터 백신주들이 시세를 산발적으로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화요일쯤에 뭔가 힘이 확 죽어버렸거든요. 화요일 한 오후장부터. 그래서 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흘러가는 모양새가 미국 FDA 승인 이벤트를 승인이 이제 나게 되었을 때 얘가 시세를 한 번 더 주는 모양새로 갈까, 아니면 반짝하고 재료 소멸로 갈까,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을 좀 했어야 됐고요.
그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화요일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는 조금 재료 소멸에 가까울지 모르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걸 보니까 느낌이 좀 그렇다. 그리고 혹시 FDA 승인, 미국 FDA 승인이 나더라도 막 시세를 다시 한번 막 상한가 가고 이런 느낌보다는 잠깐 좀 반등이 나왔다가 죽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 잠깐의 반등을 먹자고 우리가 이 어떤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 지금 많이 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멘트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백신주들 중에 그나마 추세가 그래도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우리바이오 정도밖에 없고, 모더나 관련주인 엔투텍은 한 요 정도는 깨면 안 될 것 같은데요. 5,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일단은 조정이 좀 깊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요. 얘네들도 이제 미국 승인 뉴스랑 함께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더 양봉으로 돌려주는 모습이 출현을 해서 요런 식으로 추세를 돌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팅을 해보기에는 별로 우리가 얻을 게 별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얻을 게 없는 자리들 이라고 좀 보여져서요. 뭐 이제 저희 리딩방도 백신주는 그냥 별로 먹을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접근을 일단 자제하자. 오르면 그 다음에 다시 차라리 보는 게 낫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리에서 무리하게 베팅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올라주면 저도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백신주들이 워낙 움직임이나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서 돌파를 하든 눌림을 하든 되게 수익을 잘 줘요. 그래서 백신주들이 저도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아주 그렇게 먹을 구간이 많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양봉을 세우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재료를 앞두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면은 재료가 오픈되고 나서 조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주가가 많이 조정받은 상황에서 재료가 오픈이 되면 그래도 이제 시세를 조금은 그래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일단은 시간에서도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 개인들의 기대감. 근데 백신주들보다는 일단은 지금 콜드체인 쪽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일신바이오가 일단 오늘 상한가 나오고 음봉 하나 때리고, 별로 지금 상한가 보내놓고 별로 한 게 없어서 얘도 이대로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일단은 시간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갭 띄우고 내일 한 번 정도 더 이제 미국 승인 뉴스랑 함께 시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서, 혹시 화이자 관련주를 내가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백신주가 아니라 콜드체인 쪽을 접근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이제 테마주들이 너무 빠르게 순환매를 돌고 이걸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참 애매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장 최근에 상한가 나온 애들로만 공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한가가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상한가가 출현하고 나서 그 힘이 점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신바이오가 그래도 상한가 나오고 이틀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한가 나오고 한 3일차까지는 그래도 정말 변동성 있게 먹을 구간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나서 3일차 지나고 5일선을 이탈하면서부터는 조금 그 힘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조금 구분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신바이오는 저도 조금 매매를 하다가 좀 애매해가지고요, 상따에서 이제 시가에 매도 쳐버리고 눌림에서 한 번 정도 매매하고 나오고, 오늘 이제 장중에 한번 슈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눌림 들어가서 한번 먹고, 종가 베팅을 정말 고민하다가 안 했거든요. 다른 종목을 좀 종가 베팅을 했는데 아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너무 과하게 좀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재료,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화이자 미국 FDA 승인 날짜,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부분이 너무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렇게 신선하게 작용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 패스를 했는데 지금 뭐 백신주가 아니라 콜드체인 쪽으로 조금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얘는 만약에 이제 내일 갭을 뜨고 잠깐 시세를 주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조금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갭을 만약에 뜨게 되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양봉을 만들어줘야 그 다음 흐름까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백신주들 봤으면 코로나주들 봐야 되겠죠. 지금 확진자가 계속 600명대에서 뭐 지금 700명을 훌쩍 넘어서냐 마냐의 기로에 지금 있고요. 일단은 연말까지는 뭐 2.5단계로 가는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3단계 격상에 대한 뭐 논의가 뭐 있어야 된다라는 뭐 뉴스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뭐 그러길 바라진 않지만 3단계로 격상이 논의가 만약에 되게 되면 관련주들은 또 그것에 대한 재료로 삼아가지고 시세들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저도 거의 하루 종일 뉴스를 본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뉴스를 중요하게 챙겨보는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뉴스 중에는 음압병상이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제 눈에는 가장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SY 일단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희 리딩반에서도 상한가 나오고 2일차 여기 이제 눌림 때 매수가 좀 들어가 가지고 오늘 반등이 나올 때 익절을 좀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여기서 잘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어제 보시면 봉도 되게 예뻤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시간에서 한 6,200원까지 올랐고 SY가 시간에서 땡겨주니까 코로나주들이 전부 시간에서 반응을 보이면서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오전에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 반응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얘가 이제 10이랑 신주인수권 물량이 이제 공시로 나오는 바람에 마이너스 한 제 기억에 4% 정도까지 밀렸었나? 그랬었죠. 근데 일단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10이나 신주인수권 가지고 뭐 막 그렇게 끝나고 그러는 경우는 잘은 없습니다. 뭐 이제 돈 쓴 세력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거 체크 못하고 들어올 리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뭐 바이오 종목들, 증백 종목들 많이 하시다 보면 12 뭐 이제 신주수권 요런 거 시간에서 악재를 많이 맞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시장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던 녀석들, 뭐 대장 역할을 하던 녀석들,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녀석들, 그리고 상한가가 나오고 최소한 3일차 안에 있을 때 그런 악재들은요, 저는 웬만하면은 조금 버텨보려고 합니다. 반등이 나올 때까지. 대신에 어찌됐건 약간의 좀 흠집이 생긴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너무 큰 수익 노리기보다는 적당히 빠져나오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제일 최근에 그런 경우가 엔투텍이 아마 요날 상한가 들어갔다가 12 물량이 되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 뭐 시간에서 좀 밀리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빠져나올 기회는 준다라는 겁니다. 다만 보통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고 지금 굉장히 핫한 그런 테마의 어떤 종목이 아닌데 만약에 그런 악재가 나왔으면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손절로 그냥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 특히나 상한가 가고 뭐 한 3일차 안으로 그런 악재가 나올 때는 웬만하면은 뭐 밀렸다가도 잠깐 반등이 그래도 나오면서 빠져나올 기회는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코로나 관련주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음압 관련주 SY 그리고 GH 신소재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건 기술적으로는 시세 한번 이렇게
주고 21선 눌림목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주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반등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지금 음압주들도 시간애가 나쁘지 않네요. 방금 봤습니다. 그래서 SY도 1.87% 정도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뭐 SY도 지금 상한가 보내고 3일 동안 거래량 죽이면서 딱히 그렇게 한 게 없어서요. 위로 한 번 더 봉이 이런 식으로 형성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압병상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뭐 혹시 이제 확진자가 700명 이상으로 또 늘고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한번 또 움직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재택 관련해 가지고 알서포트도 시간에서 조금 뭐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일 오전에 코로나 관련주랑 백신 관련주들이랑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힘겨루기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전에 지켜보다가 뭐 일신바이오 백신 쪽에서는 일신바이오, 뭐 코로나 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음악 관련주 쪽이랑 해가지고 좀 지켜보시다가 이기는 쪽으로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음악 관련해가지고 한번 엮인 적이 있었던 코오롱 글로벌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도 좀 자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렴시켜 놓고 고개를 상방으로 조금 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저항 구간도 넘어섰고요. 여기까지 만약에 넘어서게 되면 쪽으로 시세를 한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오롱 글로벌도 같이 관심 종목에 옮겨놓고 좀 보고 있고, 지금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시간에서 조금 뜨네요. ECS도 지금 재택 관련주죠. 조금 뜨고 있고, 아까 알서포트도 한 1.7% 정도 일단은 좀 뜨고 있고요. 제지주들은 한번 좀 시세를 주고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뭐 이제 코로나주 안에서 또 순환매가 돈다면 뭐 음압이랑 재택이랑 한번 튀었다가 뭐 다음날 뭐 제지랑 뭐 골판지랑 뭐 이쪽으로 또 순환매가 돌지 모르기 때문에요. 제지 관련주들도 얘네들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요렇게 좀 돌아 나가는 모습이 보이면 요렇게 캔들이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날 이제 지수랑 같이 이제 좀 밀어버렸잖아요. 이날 뭐 헬스케어 비롯해 가지고 뭐 제약도 그렇고 뭐 한미사이언스, 뭐 HLB 등등해서 조금 그 덩어리 큰 제약바이오 쪽 애들이 완전히 다 같이 밀어버리더라고요. 저희도 얘 같은 경우를 요때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죠. 5일선 눌림 때 일단은 좀 샀고, 요 날이었나? 예, 요 날에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좀 잡고 있었어요. 저희가 뭐 요 정도 구간에선가 한번 샀고, 여기 13만원까지 요렇게 영역을 좀 두고 요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좀 한 3번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반등 나오면은 크게 좀 먹고 나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밀림이 좀 심하지 않았고, 이렇게 돈 써가지고 올린 애들이요, 뭐 이날 많이 좀 이제 공포감을 느끼셨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돈 써서 올린 애들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대 못 떨어집니다. 무조건 얘네는 죽더라도 반등 무조건 나오고 죽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제 얘네가 쌍봉 뭐 한 17만원 정도까지 올려놓고 여기서 찌글찌글 하다가 마무리가 될지, 한 번 더 시세를 줄지, 그거는 뭐 저도 모르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제 계획보다 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좀 더 떨어지기를 바랬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한 2인봉까지는 안 떨어지고 바로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어 가지고, 저희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한번 팔았고,
14만 원에다가 한 번 더 대놨었거든요. 매수 물량을. 근데 떨어진 속도가 너무 가파를 것 같아서 일단 14만 원을 좀 취소를 하고 더 밑에 쪽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취소 안 했으면은 많이 좀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쉽네요. 다만 아무튼 셀트리온 형제들은 아마 전고점까지는 다시 한 번 정도는 찍어 줄 것 같아요. 뭐 딱 전고점까지는 아니어도 어찌됐건 한 번은 더 들어 올려준다. 그리고 나서 찌글찌글 하다가 뭐 진짜로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더 조금 뜨거워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야, 뭐 이 정도 기세라면 충분히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뽑고 횡보, 뽑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횡보, 그리고 한 번 더, 보통 우리가 파동 한 3개 정도는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요. 다만 여기서 헬스케어는 17만원에서 어떻게 저항을 받는지, 제약은 24만원에서 어떻게 저항을 좀 받는지,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접근을 하는 것도 늦지 않죠. 아니면 차라리 돌파로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돌파 매매가 되게 좀 잘 먹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돌파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 볼게요. 감사합니다.